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얼마 전에 간담회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약간 이쪽하고 관계 없죠, 그죠? 네, 오늘은 그 고교학점제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그럼 고교학점제의 바탕을 두고 그럼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40분, 50분 정도 하고 한 10분 질문 받고 끝내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우리도 다 생방송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근데 상관없어요. 질문하셔도 돼요. 중간중간에. 네. 자, 그러면 2025 지금 현재 중3이죠. 근데 여기부터 초4까지 여기 이제 고교학점제가 시행됩니다. 사실 요즘 보면 뭐 설명이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여기저기서 많이 하는데 고교학점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추정도 있고 또 가정도 있고 그 다음에 확실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저는 이 시간에 확정된 것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심플한 것 말씀드릴게요. 네, 복잡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결론적인 것만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자, 고교 학점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고교 선택입니다. 네, 고등학교 어디 보낼 것인가 중요한데요. 제가 이렇게 정의드렸습니다. 네, 내신 성적을 받기 좋은 학교가 최고다. 네, 내신 성적이 받기 좋은 학교가 최고. 우리 아이가 내신 성적 받기 좋은 학교가 어딜까를 선정하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목을 생각하는 분들 많아요. 특목고가 유리하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인데 그 잠시 후에 제가 관련된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 말씀드리고 일단은 내신 성적을 받기 좋은 학교가 최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학생 수가 많은 학교가 유리합니다. 학생 수가. 자, 그 이유도 뒤에 다 설명이 나오거든요. 자, 다음. 그 우리 아이 자사고, 외고, 국제고 가고 싶은데 자, 그러면 단서가 있습니다. 좋죠? 단서가 있어요. 내신 10%. 그 내신 10%가 이제 1등급이에요. 이제 내년부터. 그죠? 예, 1등급이 10%까지입니다. 10% 안에 들어갈 자신이 있으면 오케이. 그렇지 않으면 나락으로 떨어져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얘기 다른 데 설명 잘 안 하는데 저는 이제 뭐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최고 그러니까 10%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 아이는 자사고 외고 가서 10% 안에 충분히 들을 수 있어. 그럼 오케이. 아니면 넣지 말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그 우리 아이 그러면 일반고를 선택했는데 그러면 자, 좋은 일반고 갈 것인가 아니면 후진 일반 말이 좀 용어가 좀 이해하세요? 네, 지금 이거 뭐 이게 교육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네, 교육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우리 아이가 분위기 휩쓸린다. 막 친구들 좋아해서 막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줏대 없이 그 애들 있어요. 네, 친구 좋아하는 아이들 있어요. 걔들은 나중에 뭐 사회 나가면 성공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가서는 자, 분위기 휩쓸린 아이들 있죠. 빡센 고등학교에 집어넣어줍니다. 네, 빡센 고등학교. 네. 그러니까 빡센 고등학교 가니까 빡센 쪽으로 분위기 휩쓸린다는 거죠. 네? 노는 학교 가면은 완전 얘 본질이 나오기 때문에 엉망돼 버립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아이가 성실하고 그런데 뭐 외고 갈 정도는 아닌데 성실해요. 노력해요. 되게 꾸준히. 엉덩이도 세고 그 아이들은 그냥 느쓰는 고등학교 여기 넣어서 교과 1등 내신 1등급으로 해서 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네, 이 두 개 꼭 좀 기억해서 보내시면 좋겠어요. 네. 자, 그리고 2028년도 이건 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죠? 모두 공통 과목으로 동일하게 시험을 본다. 그래서 뭐 현행 체제처럼 내가 뭐 과목을 잘못 선택해서 그죠? 뭐 손해 봤다. 뭐 그런 일은 없어요. 이제 통합사회, 통합과목을 같이 보기 때문에 수능에서는 뭐 어떻게 돼요? 공평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특징이 뭐냐면 내신 표준 편차가 사라지고 내신 원점수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사라진다는 말은 뭐냐면 얘가 좋은 학교 출신인지 고등학교가 나쁜 학교, 후진 고등학교 출신인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어떻게 좋은 측면을 볼 수 있어요. 대신에 내신 원점수가 공개됩니다. 왜냐하면 1등급이 10%까지잖아요.
그럼 10%까지면 사실 진짜 1등한 애가 있죠. 전교 1등한 애가 있고 그다음에 뭐 10명 있다고 치시죠. 그러면 얘랑 같이 1등급이 기분 나쁠 거잖아요. 그죠? 얘는 100점 맞아서 1등급이고 얘는 90점 맞아서 1등급이에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얘가. 그죠? 그래서 대학에서 같은 1등급이라도 차이 두겠다 해서 원점수를 그동안에 공개하지 않았던 원점수를 공개하게끔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무조건 1등급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고 1등급 중에서도 원점수가 100점에 가까운 애가 유리하다. 그래서 좋은 학교보다는 자기한테 좀 내신 따기 쉬운 학교 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표준 편차를 집어넣어버리면 얘가 좋은 학교 출신 뭐 그다음에 좋은 나쁜 고등학교 나쁘다 이상하고 약간 좀 느슨한 고등학교 출신 다 드러나거든요. 이것 때문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과 과정이 바뀌는데 이제 지금까지의 교과가 다 사라지고 다음 내년이죠,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하면 요 컬입니다. 요 컬이로 갑니다.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도 공통국어 1, 공통국어 2 이렇게 나오고 영어도 공통영어 1, 공통영어 2 해서 1은 1학기 때, 요거는 2는 2학기 때 이렇게 지금 이거는 아직 서점에 책도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안 나온 상태입니다. 지금. 네. 이제 뭐 한 3월, 2월쯤 되면 나오겠죠. 시중에. 이 책이 나오겠죠, 이제. 그리고 이제 내신을 평가하는데 체육, 예술을 빼놓고는 다 내신 성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여기 2개 정도. 네, 여기 2개 정도. 기술 과정에서 그다음 제2외국어 여기서 각각 하나씩 해서 요것들이 이제 내신 성적이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첫 스타트가 시작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여기 좀 깨졌어요. 이게 좀 환경이 여기 깨졌어요. 좀 잘 알아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느낌으로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택 과목이 굉장히 폭이 넓어졌다라는 건 느낌만 보시면 됩니다. 공통은 이제 1학년 때, 그러니까 2학년, 3학년 때는 일반 선택, 진로 선택을 하거든요.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다양해졌고, 그다음 요게 이제 국어, 수학에 관련된 겁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사회 관련된 겁니다. 다 깨졌네. 네. 이 선택 과목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다음에 과학은 정말 다양하게 많이 나왔어요. 네. 그다음에 영어는 공통 영어 1, 공통 영어 2는 고1 때 하는 것이고 일반 선택, 진로 선택은 고2, 3 때 하는데 사실 영어는요. 고3 올라가면 이거 안 써요. 출판서 걸 안 쓰고 그다음에 다 EBS 수능 특강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게 수능 반영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목이 다양해졌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 여기 진로 선택과 융합 선택에서 그러니까 진로 융합 선택에서 이제 자기 학교에서 미는 게 있어요. 미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 기후 변화와 뭐 하겠다. 아니면 우리는 뭐 환경 생태에 대해서 하겠다. 우리 학교는 양천고등학교다. 그러면은 우리는 뭐 일반 선택에는 무슨 과목, 그다음에 융합 선택에서는 뭐 하겠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학생이 나 이거 싫은데요? 나는 다른 걸 하고 싶어요. 한단 말이죠. 그렇게 했을 때도 가능한데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내가 선택하는데 나밖에 없어요. 그럼 폐강이 되는 거죠. 대학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몰리는 쪽으로 몰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학점제, 고교학점제가 단점이 뭐냐면 대학처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 거죠. 네. 왜냐하면 그 선생님들이 많으면 다양한 선생님들이 많으면 전공자들이 있을까요? 전공자들 그죠? 네. 근데 뭐 지원자가 2명밖에 없어요. 그럼 2명 가지고 이렇게 반 개설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너는 폐강 많이 가는 데로 몰빵을 그쪽으로 가. 그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내신 평가가 되잖아요. 그러면 10% 안에 못 들어가면 또 이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목이 쏠림 현상이 생긴다. 이게 제일 큰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1학년 때는 괜찮아요. 1학년 때는 통합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2, 3학년 때 내신 따위가 학교 잘못 선택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래서 높은 고등학교 갈수록 내신 따기 힘들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 거기서 이제 진로 선택과 융합 선택에서 이제 과목 선택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 네. 그게 지금 그래서 이제 숫자 많은 학교가 좋아요. 숫자 많은 학교. 학생 수가 많은 데가 유리합니다. 자, 그다음에 영어는 됐고요. 네. 영어는 그렇게 다양하지 않습니다. 다양하지 않고 어차피 이 공통 영어는 교과서 1학년 때만 쓰는 거기 때문에 수학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고3 되면 또 다른 EBS 책으로 다 바뀌어 버립니다. 현장에서는. 자, 그리고 이건 뭐 잘 아시다시피 그 기존의 9등급이었잖아요. 그렇죠? 9등급이 이제 5등급으로 바뀌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내신 받기 쉽네? 이런 생각하죠. 내신 받기 쉽네? 자, 1등급이 4%에서 10%니까 네, 내신 받기 쉽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2등급부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얘들부터는 교과부터는 그 의미가 없어요. 네, 의미가 없어요. 1등급에 포진되는 게 전국에 한 7,000명이 돼요. 추산해 보면 전국 고등학교가 1,665개예요. 엄청 많죠. 네. 그러니까 자기 전교 1등 한다 해도 1,665명이 전국에 깔리죠. 2등 한다 그러면 벌써 곱하기 2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1등급이 되지 못하면 학생부 의미 없어요. 교과. 그래서 1등급 무조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우리 아이가 1등급 받을 수 있는 학교에 넣어야 된다. 그걸 꼭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네. 사실 2등급은요. 34%예요. 네. 100명 중에 34명이에요. 그러면 등급도 아니에요. 등급도. 네, 등급도 아니란 말이죠. 네. 그래서 2등급도 의미 없어요. 기존에 4등급 정도 되네요. 기존 4등급. 기존 4등급 애들 우리 인정해 주죠. 내신 와 대박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대박이라나요? 대박? 4등급인데 아니죠. 의미 없어요. 네. 그래서 1등급 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원점수 100점에 가까운 1등급을 받아야 교과 우수자가 된다. 이렇게 이 공식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중요한 내용인데요. 주요 대학이 이제 내신 못 믿겠다는 거죠. 내신. 저렇게 해가지고 10%까지 1등급인데 못 믿겠다. 그래서 수능 최저 적용을 강화시키겠다. 네. 2025년도는 올해 수능이죠. 75% 이렇게 반영을 했는데 2026년 내년부터는 100% 모두 수능 최저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능도 보겠다는 거죠. 수능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 잘한다고 해도 마지막에 수능을 최저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최저 4개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교가 있어요. 자, 어디냐? 여기입니다. 고려대 의대, 고려대 학생부 전형, 그 다음에 가톨릭 의대입니다. 요 3개 대학 외에는 모두 수능 최저 3개 적용합니다.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중에서 나는 나 탐구는 자신 없어. 근데 이거는 자신 있어. 1등급, 1등급, 1등급. 뭐 3개 합산 5다. 그러면은 뭐 영어 1, 그죠? 그 다음에 뭐 수학 2, 국어 2 정도 해도 5가 되잖아요. 그죠? 이러면 합격. 네. 학교마다 요구하는 게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요 위에 있는 하나, 둘, 3개에 대해서는 4과목을 다 반영합니다. 근데 나머지 대학들은 3개 적용. 이렇게 하기 때문에 수능까지도 신경 써야 된다. 이런 얘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새로운 정보예요. 이것도 중요한 정보인데 2028년도 지금 현재 중3 얘들이 대학 갈 때 수능 정시에도 내신 반영을 증가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전형인데도 내신을 넣겠다는 거예요. 내신을. 그 서울대가 이번에 발표했어요. 이번에 서울대도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금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현재 수능 80%, 교과 20%를 반영했는데 40% 늘려버렸잖아요. 늘렸어요. 그래서 서울대가 느리기 때문에 이제 뭐 고대나 연대나 또 쭉 이렇게 영향받습니다. 그래서 정시에도 내신을 넣겠다. 그러니까 내신만 잘해도 내신을 안 믿고 그다음에
수능만 잘해도 또 수능 믿지 않고 내신 보겠다는 거죠. 두 개 다 보겠다는 거예요. 부담이 다시 더 커졌어요, 애들이. 그래서 왜 이렇게 애를 먹이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네.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내신 1등급을 우리 학생들이 준비해야 될 게 뭐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학교 선택해서 거기 가서 1등급을 받는데 원점수 100점에 가까운 1등급을 받아야 된다. 네, 이렇게 하고, 네,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1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원점수에 가까운 100점에 가까운 1등급. 얘들이 이제 대우받는다는 거예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대입 성공을 위해서 이제 영어 공부 방향은 이렇습니다. 중3까지, 중3 졸업할 때까지 수능 영어 1등급 만들어라. 아이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중3 가서 이제 영어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 먹으면, 그 뭐랄까, 희망이 없다기보다는 정말 고생해요. 고생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초등학교 다닐 때 막 토플하고 이상한 거 막 가르치지 마시고 현실에 좀 해야 된다. 여기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고등학교가 뭐하냐? 네. 영어보다도 수학, 탐구 과목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상태에서 고등학교로 가니까 영어도 해야 되죠. 수학도 해야 되죠. 탐구해야 되죠. 국어 해야 되죠. 엄마가 여기 또 스케줄 잡아놓지 저기 스케줄. 애가 정신없어서 공부를 못해요. 애가 스케줄 점검하느라고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마음이 엄청 바빠져요.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선생님 또 나 과탐하러 가야 돼요. 야, 좀 보충 동안 나 국어하러 가야 돼요. 막 스케줄 때문에 예, 마음만 바빠져요. 그래서 중3까지 뭔가 하나를 끝내놔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영어입니다. 영어 끝내놔야 됩니다. 영어를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했잖아요. 그죠? 아기 때부터 했는데도 다시 시작한다는 거죠.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걸 시키느냐가 중요한데 너무 양천구도 마찬가지 외국계 학원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애를 다 버려놨어요. 다 버려놨어요. 네, 다 버려놨어요. 원장을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네. 다 버려놨어요, 진짜. 네. 전혀 현실과 관계없는 공부를 가르친다는 거죠. 네. 우리 학원에 다니는 애 중에 한 명이 얘는 올해 수능 못 내죠. 수능 못 내는데 지훈이라고 얘는 뭐 어릴 때 영어 학원 다녀본 적도 없다고 하더라고. 순수하게 그냥 이렇게 그냥 뭐 그 현실에 충실하면서 쭉 해온대요. 네. 근데 영유 나오고 막 엄청나게 막 했네요, 그죠? 네. 그런 애들은 3등급 하는데 얘는 1등급 한다는 말이죠. 그 현실이 지금 그렇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공부 양은 많은데 뭘 할 것이냐, 그죠? 뭘 할 것이냐 중요한 거지. 뭐 얼마나 많이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네. 평가하는 거는 정해져 있으니까 평가 기준은 그죠? 자, 요번에 2025 수능 영어 1등급. 네. 제가 이걸 총평을 저기서도 하고 있잖아요. 총평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요번에 매스컴에서 딱 틀자마자 쉬웠다 그러죠. 네, 국어, 영어, 수학 쉬웠다. 막 이렇게 발표해 버리죠. 근데 그 사람들 묻고 싶어요. 풀어봤냐고. 그 국영수 다 풀어보고 쉽다고 하냐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쉽다는 것은 기준점이 있죠. 6월 모평에 비해서 쉬웠다. 하지만 그 자체는 쉽지 않았다는 거죠. 한번 보세요. 요 데이터 보세요. 데이터. 6월 모평 아시죠? 얼마 전에 6월 달에 본 것이 1등급이 영어가 1.47%였어요. 여기 47만이 응시했어요. 여기 재수생하고 다 들어간 거잖아요. 재수생, 반수생, 재학생 다 들어간 거죠. 9월 모평 때 이게 너무 어렵다고 해서 좀 쉽게 냈어요. 10.94%가 1등급이 나왔어요. 여기 48만이 들어갔어요. 응시자가. 이번 수능, 그저께 본 수능. 지금 아직 결과 나오지 않았는데 6%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6% 정도. 이 두 개의 중간 정도 나온 거죠. 여기에 52만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재학생 보세요. 34만. 졸업생이 16만이에요. 그러니까 내 친구들끼리 보는 게 아니고, 그죠? 나보다 2살, 3살 많은 한참 형들하고 같이 시험 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1이 라이벌이 고1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고1이 아니라는 거죠. 고3이라는 고3. 이 선배들과 같이 본다고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얘들은 유리하겠죠. 물론 뭐 얘 재수하느라 고생 많았지, 그죠? 고생 많았지만은 그 당하는 애들은 또 현실 애들이 당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서 1등급 애들이 엄청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 6%지만 이 6%를 재학생들이 가져가느냐? 얘들이 다 가져간다는 거죠. 얘들이. 그 재학생들 주변에 1등급 한번 물어보세요. 1등급 별로 없어요. 너 이번에 수능 1등급이야? 물어보면 아니요, 2등급이에요. 너 몇 등급이야? 아슬하게 3등급이에요. 1이 안 보여요, 1이. 3등급, 1등급은 다 숨어 있죠. 다들 성인 돼가지고 지금 뭐, 예? 얘들 밖에 안 나와요, 얘들. 보이지도 않아요, 얘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재학생이 1등급이다. 라는 애들 많지 않다는 거죠. 요거 있죠? 요거 어때? 요때가 목동고등학교 애들 공부 잘하잖아요, 그죠? 목동고. 전교 1등급이 7명이었어요, 7명. 7명이었고, 신목이 4명이었어요. 얼마 전에. 네. 말 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나머지 애들 뭐냐? 다들 얘들이 얘들이 다들 잡고 있죠. 잘할 수밖에 없죠. 얘들 내신 신경 안 쓰잖아요. 재수할 때 뭐 수능만 공부하는데 뭐 어떻게 이겨? 이길 수 없지. 네, 그죠? 그런 요 데이터가 말해주면 요 데이터가 뭘 말해준다고요? 중3 가서 중3 끝날 때까지 영어를 끝내야 된다는 거야. 네, 수능 영어 1등급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뭐 하냐? 내신만 해야 돼, 내신만 된다. 내신 양도 많으니까. 자, 이번 수능이요. 제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 겉보기에는 네, seemingly easy but challenging 이렇게 제가 말을 만들어봤는데 겉보기에는 되게 쉬워요. 좀 짧아졌어, 길이가. 읽을만 해. 근데 답이 안 보여, 답이 안 보여. 2번 학교도 3번 학교도 미치는 거죠. 정말 미치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어렸을 때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문은 어려운데 답 찾기는 쉬워요. 답은 딱 떨어져요. 근데 이번 수능은 쉬워 보이는데 답이 안 보여. 그래서 애들이 잘 볼 거라고 생각하고 나왔는데 채점을 보니까 막 일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런 케이스가 이번 수능 케이스입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에서 킬러 문항 배제시켰잖아요. 배제시켜서 그러면 킬러 문항을 내지 않은 대신에 답 고르기를 어렵게 만들자라고 하는 게 이제 바뀐 거야. 예, 그게 이제 이번에 반영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럼 현 수능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 자, 저 수학을 모르니까 제가 영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 수능 영어 요구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명확한 문맥을 잡는 능력이 요구된다는 거죠. 느낌 영어는 지향.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알 것 같은데 선명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운전하다 보면 이런 게 있죠. 안개 끼면 앞에 뭔가 사람은 있는 것 같은데 뭐가 정확히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죠? 안개 낄 때. 답답하지 않아요? 막 긴장되고 초긴장되고 하잖아요, 그죠? 그 상황입니다. 그러면 명확해야만이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요구한다는 겁니다. 명확하게. 그래서 해석을 대충 몇 단어 때려 맞춰서 하는 거는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지만 1대1로 수업하면서 다 시켜봅니다. 이거 한번 해석해봐. 그러면 그냥 대충 그냥 던져버려, 대충. 해석판 외워서 대충 던지거든요. 네.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제한된 정보를 사용해서 이 포괄적인 주장 도출 능력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보는 조금은 주는데 이걸 이용해서 어떤 상위 개념을 찾아내도록 하는 거, 이런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인문, 사회, 과학, 예술 소재가 정말 다양하게 나옵니다. 이번엔 조류까지, 조류, 새들에 대한 내용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소재가 정말 다양하게 나온다. 그래서 인문, 사회, 과학, 예술. 우리 아이가 이과예요. 이과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문과 같은 철학 안 좋아하고, 그다음 문학 안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싫어하는 아이들은 그걸 읽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반대 마찬가지지. 문과 애들은 이과 내용 나오면 막, 그냥 계산 나오면 막 힘들어하거든요. 막 그런 것도 같이 관심을 갖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논리성과 추론적 사고 능력을 요구한다. 이거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애들이 이제 우리가 사실 이건 학부모님이 들을 내용이 아니에요. 그죠? 학생들이 들을 내용이지, 이거는. 그죠? 항상 우리가 잔소리합니다. 네. 그러면 수능 등급이 낮은 학생들의 특징. 네. 특징은 뭐 이건 다 같을 거예요. 아마 수학도 마찬가지고 같을 거예요. 얄팍한 느낌으로 지문을 이해했다고 혼자 인정하고 아는 척한다. 저 알아요. 이런단 말이에요. 붙들어놓고 시켜보면 이제 미치려고 그러죠. 이제 네. 학원 그만둘 거예요. 그렇죠? 협박해요. 네. 자, 그 다음에 자기 관심 분야 외 소재들의 뇌를 닫아버린다. 그러니까 자기 관심 있는 분야 내용 나면 선생님 이거 저 아는 거예요 하고 하는데 그 외에는 그냥 뇌를 닫아버려요 그냥. 네? 벌써 이제 집에 가려고 그래요. 선생님 빨리 끝내줘요. 빨리 가야 돼요.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책을 좀 읽혀야 됩니다. 네, 사실 이제 이런 설명에는 사실 초등학교 어릴수록 좋아요. 어릴수록 우리가 이제 우리 그 노후 준비도 예를 들어서 노후 준비 저 아직 멀었지만 나이가 노후 준비도 예를 들어서 60이다 그러면 그렇죠? 네, 59세에서 준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늦은 거잖아요 이미. 마찬가지 이것도 이거를 어릴수록 4학년 지금 현재 4학년, 5학년, 6학년 이럴수록 좋다는 거죠. 이때는 다른 거 하다가 갑자기 이제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 여기서 이제 바꾸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 왜 뭐 했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25년, 26년 정도 제가 이 입시를 하고 있는데 보면은 이제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어머니들도 보면 첫 아이가 이제 큰 애가 있고 아니 첫 아이가 이제 초등학생이야. 그러니까 완전 대화 내용이 달라요. 대화 내용이 완전 다르다는 거죠. 완전.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초등학교 어머니들 관심들은 뭐냐면 우리 아이 독해가 뭐 AR 지수가 얼마고 뭐 이런 관심이 많거든요. 네. 그런데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네. 사실 전혀 별로 의미 없는 얘기인데 그래요. 자, 하여튼 요 두 가지. 그 다음에 아이들 단어 외울 때 요즘 그 문해력 떨어진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방송에서도 그죠? 네, 아이들이 그러니까 자기들 쓰는 용어만 쓰고 그 외의 용어들은 잘 쓰지 않고 한자 같은 거 싫어하고 그 다음에 처음 들은 말 있잖아요. 처음 듣는 단어 이건 이상하게 또 해석해서 또 그 장난기 있게 해버리지 이걸 중요한 단어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어의 의미를 배려하지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암기해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고3들도 보면요. 이런 애 있어요. 야, 상호 배타적이라는 게 뭔 말이야 하면. 그러니까 해석판을 보고 봐도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이 뭔 말인지 모르는데 답을 어떻게 찾아요? 못 찾죠. 그래서 뭐 일축하다가 뭐야? 그러니까 일축하다 할 때 그게 뭔 말이야 하면 몰라요. 그런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그 어릴 때 책을 읽힐 때, 네, 좀 애들한테 한번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짚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십니다. 갑자기 안 하다가 갑자기 시키면 이거 왜 해요? 이런다면 이거 왜 해요? 그동안 안 했는데.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학원에서 중요시하고 있고요. 아이들도 중요합니다. 국어, 언어 공부할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어휘 문제, 의미 문제, 단어 의미 문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틀린 문항에 대한 정답 도출 과정에 관심 없다. 이게 제일 커요, 사실. 제가 일대 다수를 한 사람이잖아요. 일대 다수를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제가 1대1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 이겁니다. 네, 일대 다수. 일대 다수는 제가 그냥 가죽 바지 입고 멋있게 강의하면 돼요. 웃겨버리면 되거든요. 웃겨버리면 집에 갈 때 다 잊어버리고 그냥 뭐 다음에 또 열심히 또 듣고 이렇게 하거든요. 네, 저도 스트레스 풀고 좋지. 네, 마이크 잡고 막 뛰어다니면서 수업해버리는데 이 애들이 뭐냐면 그냥 듣고 날려버린다는 거죠. 그 개그 콘서트 보는 것처럼 날려버린다는 거죠. 다음 오면 깨끗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아이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전혀 기억을 못해요. 네.
리셋이 돼버려요. 리셋이. 그래서 1대1 과정을 제가 시스템 만들면서 녹화를 다 하고 여기다 문제 은행 만들고 그 다음에 얘들한테 이걸 더 묻는 시간을 더 할애하기 위해서 시스템 만든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아이들한테 질문 던집니다. 강의 듣고 나서 자, 이거 한번 설명해봐요. 왜 3번이야? 왜 3번이지? 했을 때 이걸 고민하는 학생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냐? 1년 동안, 2년 동안 계속 고민하도록 왜 3번인지 설명해봐. 설명하는 버릇을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버릇을 빨리 들여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점수가 올라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항상 3번인 이유를 설명해봐 했을 때 막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뚫어준단 말이에요. 설명으로 뚫어주고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서 애가 뇌가 터져나간다는 거죠. 뇌가 확산돼서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애가 이제 보는 눈이 다르죠. 네, 다르죠. 그걸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대 다수 가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핸드폰에 하다가 온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시간만 낭비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1등급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아까 그 반대가 되겠죠. 네. 자신이 설명할 수 있는 정도로 이해했는지 자신에게 솔직해지자. 네, 이거. 그래서 아이들도 자존심이 있거든요. 야, 너 이거 모르지? 너 설명 못하지? 하면 저 아는데요? 해봐. 그럼 이제 막히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우기는 애들이 있어요. 우기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진짜 이번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 몰라요. 설명해 주세요 한단 말이죠. 네, 그 과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이들 대부분 이 정도만 알고 있는 거겠지라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자기 관심 분야 외의 소재들의 뇌를 열자.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과 스타일이다. 그러면 심리학이라든지 철학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재밌는 책 있습니다. 주시고 야, 너 이거 다 읽으면 내가 용돈 줄게. 네? 용돈을 그때 쓰시라는 거죠. 네, 용돈 줄게. 네, 그런 거. 그래서 중학교 3학년 얼마나 긴 과정입니까? 정말. 그 다음에 4학년, 5학년, 6학년. 정말 4, 5, 6학년이 정말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4, 5, 6학년에 우리가 아이가 뭘 하고 있을까? 영어 과목에 대해서. 네, 정말 소중하거든요. 4, 5, 6이 밑바탕 돼서 중학교 과정이 가고 중학교 밑바탕에 대해서 고등학교 과정을 가는데 4, 5, 6학년 아이가 읽고 있는 책이 뭘까? 중1, 2, 3학년 아이가 어떤 책을 읽고 있을까?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요 두 가지. 이거 하다 보면 이제 단어 의미도 이제 굉장히 커지거든요, 아이들이요. 네. 책을 많이 안 읽었기 때문에 애들이 문해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 지문 자체가 요즘 굉장히 어려운 게 많이 나와요, 사실. 그러니까 예전 비하면 제가 99년도부터 프로 생활을 했거든요. 99년도. 그러니까 2000년도 학생들이 제 첫 제자예요. 네, 첫 제자인데. 그러니까 이때 EBS 방송하면서 했는데 지금까지 반 중에서 갈수록 지문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네, 갈수록 지문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네, 요번에 문제 풀 때도 제가 한 두 문제가 저한테 어려웠어요. 저한테 풀었는데 어렵다는 게 뭐냐면 완전히 새로운 분야예요. 새로운 분야. 네, 새로운 분야라는 저도 생소한 내용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식의 힘이 아니라 영어 힘으로 풀어야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제한된 시간 내에 풀기는 이거 쉽지 않겠다라는 거죠. 한번 유튜브 한번 보시면요. 그 외국에 있는 교수들도 우리나라 수능 문제를 푸는 그런 게 있어요. 보면은 외국의 교수들도 못 풀어요. 만점이 안 나와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자, 그 다음에 틀린 문항에 대한 정답 도출 과정을 말로 표현해 보자. 네. 말로 우리 선생님들 많이 시키지만 아이들이 자기 입에서 답이 왜 3번인지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경험치를 많이 쌓아야만이 상위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그 중3까지, 네, 중3까지. 그러니까 내년 2월 말이죠. 네, 그러니까 2월 28일까지
그 초4부터죠. 초4에서 중3 이때까지 여기 나오는 지문 있죠, 지문. 이 지문에는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뭐 심리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과학기술, 음악, 미술, 스포츠 없는 게 없어요. 없는 게 없습니다. 이 모든 거를 여기서 경험을 하고 여기서 어휘력도 챙기고 문장 구조도 챙기고 독해 논리 구조도 챙기고 정답 추론법도 챙기고 언어 형식도 챙기고 배경 지식도 챙기고 네 이렇게 해서 3,000문항을 이때부터 여기까지 한 3회독 한 3회독을 시킨다 생각하시면 제일 좋은 코스예요. 돈 제일 많이 안 들고 돈 안 들잖아요. 모의고사는 돈 안 들잖아요. 책값이 안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3회독을 돌린다 하면 가장 아름다운 공법입니다. 네. 사교육도 안 들어요. 사교육도 안 들고 아이들이 쓸데없는 여행하지 않고 그냥 직선 코스로 그냥 1등급 받을 수 있는 좋은 로드맵입니다. 네. 제가 27년 강의하면서 결론 내린 거잖아요. 결론. 네. 결론 내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니까 총 108회더라고요. 108회. 네, 108회. 우리 또 그 불교에 보면 108번뇌가 있잖아요. 그죠? 108번뇌. 그죠? 딱 우연히 예, 이렇게 108회가 있죠. 네. 이거를 1학년 거부터 고1 3월 거부터 쫙 풀고 강의 듣고 선생님들하고 1대1로 토론, 왜 답이 건지에 대한 토론. 이 과정이 가장 아름다운 과정이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요번에 29번 문제예요. 문법이 한 문제 나오거든요. 29번 한 문제 나오는데 수일치가 나왔어요. 수일치. 제가 이제 기출을 보라고 한 이유가 이제 이건데 2025 오늘 수능 29번인데 역대 수능에 보면은 96년도에 수일치가 나왔어요. 96년도에 13번에 수일치가 나왔어요. 그 외에는 수일치가 안 나왔어요. 그 역대 94년도가 수능 처음 시작된 거잖아요. 94년도가. 1994년도. 94년도가 제 1차 실험 평가로서 처음 수능이 시작됐던 거거든요. 96년도에 나왔던 그 수일치가 올해 나왔던 거죠. 그래서 문법도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는 없어요. 네, 할 필요 없이 그냥 나왔던 역대 나왔던 기출 가지고 풀어 나가시면 됩니다. 오늘 오신 분들에 대해서 요 기출 문법책이 있거든요. 역대 기출 그거 제가 한 권씩 드려야 되겠네. 저기 우리 그 정수영 한번 열어보세요. 네. 예쁜 책 있어요. 한번 열어보면 그 얇은 책 있죠? 있나? 시장님 그 있죠? 역대 기출.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 없이 돌고 돌거든요. 문제가 돌고 돌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어떤 학원들이 이래요. 야, 최근 3년치만 풀면 돼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시중에 보면 3년치, 4년치 이렇게 묶어놓은 책들이 있어요. 그건 부족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수박 그다르기식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한 108회 정도의 거기 역사가 다 있어요. 모든 게 없는 게 없어요. 여기 다 있어요. 모든 게 다 들어 있어요. 그거를 3회독 정도를 하면은 됩니다. 한 권씩 드리세요. 네. 그리고 거기 보시면 이제 딱 넘겨보시면 1996년 수능 13번 딱 보시면은 나오죠. 네. 그러니까 문법 한 권이면 돼요. 네, 한 권이면 됩니다. 네. 네, 이거 가시다 버리지 마세요. 네. 네. 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돌고 있다는 건데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죠. 이번에 수능 36번 문제. 이것도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어떤 문제인데, 그럼 이거는 어떤 문제를 모방했을까? 2014년도 38번 문제를 모방했어요. 시뮬리 그대로 가져갔어요. 시뮬리를. 그대로 가져가시고 모방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20번 문제는
2025 고3 6월 모의평가 34번을 모방했어요. 와일디스 구조 똑같이 나왔어요. 똑같이 나왔어요. 와일디스의 답. 똑같이 나왔죠. 이게 바로 구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그 답이다. 네. 반복해라. 반복. 요거는 이제 우리 렉살 지수라고 해서 이제 보통 이제 초등학교 보면 뭐 AR 지수, 뭐 SR 지수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고3 수능은 보통 1,400, 1,700입니다. 렉살 지수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 고등학교 3학년 교과서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가 뭐냐면 저를 교육부 장관 시켜주면 고쳐줄 텐데 너무 차이가 나요. 이게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거 왜 청문회에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중학교 1학년, 3학년 교과서 있잖아요. 이거 미국 유치원에서 초3 정도 수준이에요. 한국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미국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2 교과서 정도 수준입니다. 한국 고2 여유입니다. 사실 어떠세요? 고등학생 뒤로 갈수록 바쁠까요? 여유가 있을까요? 바쁘죠. 언제가 안 바쁩니까? 여기가 안 바쁘죠. 이때가 안 바쁘잖아요. 이때 엄청 바쁠 때거든요. 난이도 수준 보세요. 난이도가 너무나 크게 올라가 버리잖아요. 갑자기 고1 교과서 수준이었는데 고3 수능은 요거 몇 개월 차이 안 나는 애들인데 미국 고3 교과서 수준처럼 나버리니까 애들이 쇼크 먹죠. 그래서 어머니들은 야, 너 공부하는데 왜 점수가 안 오느냐? 점수 안 오는 게 아니고요. 공부를 합니다. 얘가 하는데 수준이 너무 갑자기 커져버렸기 때문에 이걸 못 따라잡는 거지. 무슨 말이시죠? 그죠? 네. 그래서 고3 애들 좀 해보면 제가 이제 한 20몇 년 하지만 고3 애들 보면 느낌이 달라요. 네, 느낌이 달라요. 애들이 이제 많이 뭐랄까? 철이 많이 들었다 할까? 이제 약간 성인에 접어드는 그런 느낌? 네. 많이 이제 사회인이 되어가는 느낌이에요. 겸손해지고 그다음에 배려도 있고 그래요. 고2하고는 완전 달라요. 고2 때는 애들 또 질풍노도기 같아. 공부 제일 안 하는 애들이 고2예요. 네. 고1은 이제 열심히 해볼까라고 고1 하다가 고2 되면 열심히 했는데도 잘 안 되네? 좀 쉬자. 이게 고2. 고3은 이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해야지. 그래서 애들이 이제 주변 친구들 비교하잖아요. 비교하니까 야, 나도 좀 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인이 돼요. 고3 되면. 딱 성인이 돼.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3들. 예,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실력 난이도가 높아지니까 여기에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선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강남에 보면은 강남에는 초6 졸업할 때까지 고3 수능 다 끝낸다라는 전략을 펼치고 있잖아요. 물론 따라갈 애들 많지는 않지만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지금 시대 흐름입니다. 시대 흐름. 그렇죠? 네. 그리고 목동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교별 차이는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뭐 신서나 뭐 양천이나 또 강서나 양정 뭐 다 틀리죠. 다 신목 다 틀리단 말이죠. 특성들이 있어요. 특성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가 어느 학교 가면 제일 좋을까? 요거를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고등학교 넣어야지 친구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고등학교 보낼 때 꼭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목동권은 좀 약간 중상위권 학교다라면 일단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 고1에서 고3 수준이 나와버립니다. 예, 어제까지 중3이었는데 이 수준 나오니까 선행하지 않은 아이들은 그냥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예, 미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선생님도 미치고 학생도 미치고 에브리바디 다 미친다. 다 미쳐, 다 미쳐. 그러니까 해주긴 해주는데 너무 힘들죠. 마찬가지입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수능 내신 영어 1등급 학생들 있죠. 받는 애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는데 중1 때 다 끝내는 애들이야. 중1 때 다 끝냈단 말이야. 천재야, 천문학. 네. 2016년부터 24년도 11월까지 천문학을 이미 다 섭렵했다. 그러니까 중2까지 섭렵했다. 중3까지 섭렵했다.
요 애들이 고등학교 갔을 때 얘들이 안정 1등급 애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달라요. 이렇게 보면은 다르단 말이죠. 네, 그래서 다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돼 있기 때문에 얘 내신 준비는 완전 다른 모습으로 펼쳐지고 있어요. 이 아이는 단어를 외우고 있는데 저희는 이미 통문장으로 다 외우고 있어요. 암기가 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런 경우 우리 정쌤 있죠. 우리 그 진명여고 학생 있잖아요, 그죠? 걔는 80지문을 암겨버려요, 그냥. 80지문을 암겨버려요. 100점 왔잖아요, 100점. 네. 제가 가르친 반인데 보면은 그냥 지문을 암겨버려요, 그냥 쑥 집어넣어버려요, 그냥 머리에. 그러니까 얘는 이제 해석이 다 되는 거잖아요, 내용도 다 알고. 그러니까 그냥 노래 가사 외우듯이 80지문을 그냥 저는 그냥 검사할 때 자, 오케이, that's why 해봐. 그러면 쭉 읽어요, 쉬우듯이. 그 외로 누가 얘기해요, 그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걸 해놨기 때문에 공부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대 수능 모의고사가 더 베스트다. 이유가 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대 우리 3천 도장 깨기 프로젝트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걸 좀 밖에 나가서 좀 소문 좀 내주세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아이가 또 이거 하고 있어야 되고. 사실 이걸 위해서 우리 주말에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두 번째 걸 시행했어요. 네, 했는데 이번엔 그 수능 문제를 했어요. 그저께 본 수능 문제를 제가 얘들한테 미리 얘기하지 않고 답을 외울까 봐 갑자기 이제 그걸 실시했어요. 네, 그래서 매달마다 한 번씩 보는 걸로 고3 수준의 것을. 그러면 아이가 나 저번에 6등급 받았는데 이번에 5등급이야. 그 다음에 5등급에서 또 4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중3까지 일 만들자는 거죠. 네, 그 훈련을 하면은 굉장히 의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고1 걸 시작해야 되느냐, 2, 3이냐, 아니면 뭘 해야 되느냐, 그거를 우리가 학원에서 담당 선생님들이 다 파악을 해서 출발하는 거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도대체 선생님들은 여기 현장에서 뭐 하지? 아이들이 그러면 자기 강의를 듣고 나서 뭐 하지? 학원에서 여기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지? 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각 학생들한테 인지 능력이 다 틀리기 때문에 각각 한 명 한 명씩 맨투맨으로 왜 답이 이거, 왜 이거야? 왜 이거야? 그래서 다 체크를 하는 거죠. 네, 나머지는 아까 반복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월 1회 수능 모의 평가를 매 달마다 합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아침 11시에 하거든요. 듣기 평가부터 OMR 카드에 작성해서 실제 수능과 똑같이 그렇게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꼭 좀 시간 안 되더라도 집에 자잖아요, 아이들이, 그죠? 일요일 아침에 깨워서 보내주십시오. 네, 꼭 보내서 하면 훨씬 이걸 저축하고 쌓이게 되면 3년 쌓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결과 나온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문법 같은 경우는 사실 고등학교 가면은 큰 의미가 없어요. 문법 한 개 나오잖아요, 한 문제. 내신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중학교 내신 때문에 하는 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 때문에 하는 겁니다. 문법이 고1까지만 써놓고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문법이 사실. 네, 그래서 미리 끝내야 되죠. 네, 먼저 중학교 3학년까지 하면은 문법이 끝납니다. 사실 끝나기 때문에 문법은 사실 독해에 비해서는 쉬운 파트예요. 쉬운 파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초6까지는 중1 교육과정 문법과 영작 이렇게 이루어지고 합니다.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어도 지금 보면은 우리 계획이 뭐냐면 중3까지 다 끝내는 걸로. 예, 중3까지 다 끝내는 걸로 초등학교 4학년이 우리 학원에 입학해서 중3 되면은 다 끝내는 걸로 이렇게 짜져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정리하고 단어도 중3까지 끝내는 걸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무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고등학교 입학을 해야만이 내 위에 몇 명이 있는지가 눈에 보이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이제 내신 5등급에서 내가
여기서 이 정도면 내가 서울대 원서 쓸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할 수 나온다는 견적이 나온다는 거죠. 예. 네, 이렇게 해서 하고 고1의 첫 영어 내신이 중학교 3학년 때보다도 6배 양이 많다는 거. 네, 그러면 아이들이 그때 가서 고생하기보다는 먼저 좀 시간이 많이 있을 때 시간을 투자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다. 그러면 뭘 해야 될지 오늘 강연을 듣고 좀 결과가 나왔을 거, 좀 생각이 좀 나오지 않을까요? 네.